안녕하세요. 니드아트하우스 아트 실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십자수 배우기 레전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왜 레전드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십자수 배우기 자료를 리메이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형식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자료라고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2000년 전이 아니고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수정하겠습니다. 네, 2000년으로 수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재료와 이 도안을 보는 법, 도안 보기, 그 다음에 작품 사이즈, 다음 시간에는 작품 사이즈 계산이라든가 원단 자르기 등의 기초적인 사항들, 주의사항, 그리고 십자수 넣는 기법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재료와 도안 보기에서는 이 재료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아주 개괄적인 설명만 드릴 거고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원단이면 원단, 바늘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각각에 대한 또 깊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오늘은 그냥 개요만 배우신다,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와 도안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뭐 딴 건 필요 없어, 그냥 기법만 알면 돼, 그것만 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것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X자만 해가지고는 십자수를 그야말로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꼭 자세히 처음부터 다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십자수란 무엇이죠? 개요. 십자수란 무엇입니까? 십자수라는 거는 그대로 X자, 그러니까 크로스 스티치죠. 네모칸을 크로스해서 수놓는 십자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 뭐 얼마인지 되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쉬워 보입니다. 쉽고 실제로 쉽고요. 그렇지만 아주 10년의 바다처럼 깊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끝이 없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빠져들기 마련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십자수 종류를 말씀드릴까요? 3가지가 있죠. counted, stamp, no count, 이렇게 3가지입니다. 스탬프, 처음에 카운트는 바로 이런 원단에 아무것도 프린트 되지 않은, 스탬프 되지 않은 맨 원단의 헤딩하기죠. 이것이 카운트.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은 스탬프. 네, 스탬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기 이불의 키치죠. 이것은 이런 아기 이불 원단의 그 X자, 박음질선, 수놓을 자리에 라인을 따라서 전부 스탬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성인데요. 수성 인쇄라서 나중에 물에 담그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X자, 그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덮어지면서 술을 넣는 거죠. 술을 넣고 나면 덮어지는 거죠. 나중에 물에 담그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스탬프. 또 노카운트는 이런 스탬프와는 또 다르죠. 이 칼라로 이렇게 칼라로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에만 십자수를 하는 것. 이것이 노카운트 또는 프린티드라고 하죠. 이렇게 카운트와 스탬프, 노카운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십자수에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네. 그 다음 이제 재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료. 이제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딱 4가지죠. 4가지. 네, 이 원단과 바늘실 그리고 도안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네. 이 아주 직접 재료라고 말하죠. 직접 재료는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늘에 실을 끼워서 이 원단에다가 술을 넣는데 이 도안에 이 정해진 위치에다가 술을 넣는 거죠.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조 재료, 간접 재료라고 하죠. 이 술을 넣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재료들이죠. 이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직접 술을 넣는데 직접 들어가는 재료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가위죠. 가위. 가위도 처음에는 막가위 쓰시다가요, 조금 하시다 보면 좀 좋은 가위들, 좀 고급 가위들 꼭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이 뭉개지지 않고 잘 잘려져야 되거든요. 족집게도 필요하고요. 그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위에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우선 여기 보빈이 있네요. 보빈. 이 실을 풀어서 일일이 감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풀어서 이런 보빈에 감아가지고 번호도 붙이시고요. 번호도 붙이시고, 보빈에 감아서 번호도 붙이시고, 또 이렇게 번호대로 쭉 정리해 놓는 보빈과 보빈함. 이런 것도 하시다 보면 거의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데나 놓으면 흐트러져서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 족집게, 그 다음에 구슬통, 수성펜, 열펜, 실꾀기, 실따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슬통. 이 구슬통은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이게 구슬통을 한번 쏟아버리면은 정말 이건 끝장이죠. 이거는 뭐 절대 복구 불가입니다. 도저히 잡으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요. 침대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네. 다음 수툴이 빠졌네요. 수툴. 네, 보조 재료로서의 중요성은 수툴. 이 수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그냥 수툴 없이 하시더라도 두 번째 작품부터는 꼭 수툴을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원형 수툴 좋습니다. 이게 수툴이 저렴하기도 하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원형 수툴 쓰시다가 나중에 또 수툴은 좋은 수툴이 또 많으니까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툴이라는 것은 수노인데 기본입니다. 십자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수에 이 수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하고 빠르고 고르고 곱게 표현되고 뭐 장점이 하나둘이 아니죠. 반드시 수툴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단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까요? 원단은 보시는 것처럼 땀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아주 땀이 촘촘한 게 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말씀드릴게요. 바늘. 십자수 바늘은 이렇게 타페스트리 니드라고 그러죠. 십자수 바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 귀가 굉장히 귓구멍이 넓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혹해서 바로 들어주는 그런 바늘 모양이죠. 바늘 귀가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끝이 뭉툭합니다. 이게 실을 이제 여러 가닥을 꿰거나 또 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끝이 뭉툭한 거는 이 구멍을 통해서 술을 놓기 때문에 이 구멍이 들어갈 때 비슷한 데를 놓고 쑥 누르면 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십자수 바늘 중에서 뾰족 십자수 바늘이 있죠. 셔닐 바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늘은 뭐 리본 자수에도 쓰고 뭐 또 크로울에도 쓰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십자수 뾰족 바늘. 이것은 귀는 생긴 게 똑같은데 끝만 뾰족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에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스탬프 원단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뾰족 바늘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덮어가면서 하려면은 뾰족 바늘이라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통 때는 이 타페스트리 니들이고 또 구멍이 없을 때는 시오니를 쓰시면 됩니다. 바늘을 보실까요? 바늘의 이 기본 표죠.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죠. 이 원단에 땀이 크면 이렇게 원단에 땀이 이렇게 덩성덩성 크면 바늘도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단이 촘촘해지면 바늘도 작아진다 하는 표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14카운트 원단을 쓰시게 되고 바늘은 24호를 쓰십니다. 14카운트 24호 쓰시고 십자수는 두 가닥을 하고 백스티치는 한 가닥으로 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이죠.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실 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손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24호가 아니고 28호 쓸 거야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자기 손에 맞는 걸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참고다.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도안을 보는 시간이 왔네요. 마지막으로 도안 보기.
도안을 보는 데는 이제 첫째 그 회사가 있죠. 도안 회사. 그 회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호를 표시하는 특징이라든지 박음질 표시라든지 수 넣는 기법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 해당 도안에 대한 해당 도안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도안을 보실 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셔서 도안을 오래오래 보십시오. 이 도안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저기 완성된 부분을 보면서 또 도안을 이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이게 그냥 금세 몇 시간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제 무조건 그냥 딱 보고 나는 십자순회 하고 그냥 두 가닥 끼워서 무조건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은 보면 이 부분은 네 가닥이고 뭐 이 부분은 뭐 한 가닥이고 이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두 가닥을 하게 되면 작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또 하나는 이런 기호들이 다 십자수 같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십자수도 많지만 하프로 넣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십자수 알고 다 해버리면 하프로 해야 되는데 전부 십자수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작품성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디자인 하신 분의 디자이너의 생각도 읽으면서 또 원단은 또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또 어떤 걸 추천하는지 또 전체적인 사이즈 시작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뭐 작품 다 하고 나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뭐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재밌는 표현도 있고요. 이런 걸 전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도안에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할애하셔서 큰 재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도안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원단이 뭘 쓰고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게 보시면 어떤 실이 들어가고 몇 가닥으로 하고 이게 해석을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필요한 경우에 단어만 몇 가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조금 보다 보면 다 이제 쉽게 이해되면 백스티치라든지 늘 보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그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인가 하면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얄밉고 그런 분이죠. 나는 다 알아. 도안도 안 보고 뭐 저기 볼 것도 없어 이거. 딱 보니까 다 알겠는데 뭐 이런 분이죠. 되게 얄미운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의 작품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제 다 펼치신 거죠. 작품을 이렇게 짠 하고 수는 작품을 펼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작품을 펼치면 이제 자동 메시지, 음성 메시지죠.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이건 환상이야, 정말. 어우, 이렇게 기가 막힌 수준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정말. 이야. 네, 여기까지는 제 의지가 아니고요. 네. 누구든지 작품만 펼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시다 보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이게 금방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뭐가 이상할까요? 네,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레이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 도안뿐만 아니라 모든 도안을 보실 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도안을 보실 때 그레이로 칠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수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 전체로 하나의 도안이죠. 그러면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붙어 있는 부분이 결국 여기에 두 줄, 이 두 줄과 이 두 줄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안에 따라서는 아예 이 그레이 부분이 없죠. 바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연속에 수 놓으면 되는데 꼭 친절하게 이렇게 그레이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이거를 이제 수를 놓게 되면 더블이 되죠. 여기 더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작은 작품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이게 하다 보면 좀 큰 작품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 페이지에 도안이 8장, 10장 이런 게 많죠.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마다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겹쳐지지만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또 위에 또 겹쳐졌죠. 이게 또 이어진다면 또 겹치고 아래 또 겹쳐지고 그러면은 이제 술을 놨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고 더구나 여기는 두 줄이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걸 네 줄 친절하게도 네 줄 다섯 줄이 되어 있는 도안도 있어요. 그러면 뭐 겹치는 부분이 좀 그야말로 이 더블로 그냥 두 줄, 세 줄 자꾸로 수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이 그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 이거 피카소가 수놓은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미 술을 다 놔버리면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안에 꼭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럼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얄미운 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렇지만 입술을 꼭 부여잡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렇게 잘난 체 하다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냐? 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심성에 따라가겠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드아트 하우스 아트 실장이었습니다.